박근혜 대통령 구속 538일째입니다. 오늘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이 평양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 자체 실질적인 비핵화 관련한 언급 김정은이가 짤막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제자리 걸음이고요. 남북한 경협 이 문제는 아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제재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마구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가속 운전대에 맡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실험장 또한 그 영변 핵시설 등 북한이 대상을 정한 뒤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이 자체는 하나의 셀프 비핵화라는 시각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금 속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 영변 핵시설 폐기 이 자체는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해주면 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남북한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더욱더 이제 꼬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어떤 전체적인 그 동의를 받아내느냐도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돌아가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너무나 휙휙 바뀝니다. 그렇다고 어느 순간에 북한 대한민국 문호가 개방돼 가지고요. 우리 옆집에 북한 사람들이 놀러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양에 갔어요. 대동강변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타임 스케줄도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어떤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 어떤 이 시장 경제라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이 해체되고 새로운 하나의 형태의 모델로 만들어질지 여러 가지 지금 이 상이 지금 복잡하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오는 10월 1일 날 조원진 대표가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마 대한애국당 창당 이래 첫 미국 방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워싱턴 그리고 LA를 거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아주 짧은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여러 가지 시차, 시간이 하면 굉장히 촉박한 일정을 이래 소화하고 이제 한국에 오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러 어떤 그 대한애국당, 반대한애국당 세력일 수도 있고 또 위장된 우파 세력일 수 있고 이런 자들이 지금 아주 조원진 대표의 미국 방문을 엄해하고 나가가지고 미국 방문에 관련해가지고 연결고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우리 유진유 미국 공화당 후보에 대한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끼리는 끼리끼리 붙어가지고 지금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소위 지지자와 반지지자들 간에 또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우파가 뭉쳐가지고 저 좌파들 지금 현재 이 주사파 정권이 움직이는 산에 대한 캐치를 하고 그 캐치에 대해서 대응을 해도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고 부족하고 또 힘이 붙이는데 우파는 우파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는 당해도 사다라는 말이 지금 그래서 우파가 당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체제 탄핵을 당했다라는 비아냥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닌 좌파들의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이 자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우파는 내버려 두면 자기들 스스로 그냥 싸우다가 분란 일으키고 그냥 사라진다라는 하나의 그 법칙 아마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 대표가 미국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온 힘을 모아주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미국 교포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 LA에 사는 모든 분들이 이 조 대표의 방문에 대해서
지지와 환영을 해줘도 지금 이 시원찮은 판에 그조차 또 갈라져 있습니다. 미국 교포들도 뭐 찬성한다는 거 반대하는 분들과 갈라져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조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까방송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은 오후 5시쯤에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 애청자들 보니까 오전에 이 김정은 문재인이 해동 관련 그 평양 선언에 대해서는 뭐 이 조회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또 여러분들 또 솔깃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는데 저는 사실 이런 방송,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송에는 오히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작아야 되고요. 오전에 했던 이런 방송들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 내용에 대해 들어야 되는데도 우리 이 우파들은요, 아주 이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방송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는 이 내용을 반드시 좀 지적하고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제가 좀 이래 가슴 아픈 그 SNS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한테 SNS를 보낸 분은 누구냐면요, 미국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공화당 후보 유진유 후보입니다. 저분이 이제 제가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조원진 의원님,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제가 나서서 도움을 줄 일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분란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미 여러 상원 의원들에게 다 연락을 해놓았고 연락처를 인 대변인에게 전달해 놓았습니다. 광영접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 내셔널 프레스 센터 역시 거기에 따르는 또 신문 광고, 제가 더 이상 있다가는 무슨 말을 더 들고 또 음해를 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몇 명은 우리 조 대표님 그 미국 방문에 대해서 환영하겠지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존경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과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제가 이제 새벽에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자를 왜 보냈을까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저는 늘 이제 새벽 한 5시 되면 잠이 깨 있는 기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처리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유진유 후보도 아마 그 단톡방에 초대받아 들어가 있는 방인가 봐요. 한 170명 정도가 있는 방이랍니다. 이제 이 자신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지리니 또 이 써먹고 버리자. 그리고 한 유튜브 방송하는 자에게 사과를 받아내라. 그리고 이제 또 이 유진유 회장이 미주 한인 총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주 이 한인회장, 한인회를 두동강 냈던 자다. 그리고 이 위장보수다라는 이제 얘기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진유는 이 사기꾼이다.
뭐 그래서 이제 또 이 유진유가 한국에서 이 뻥튀기를 해준 게 뭐 정규제 방송이 이제 먼저 뻥튀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유튜브 방송들이 뻥튀기를 해줬고, 지금 JBC 선생도 이 유진유에게 속고 있다. 그래서 JBC 방송, 그 사람은 오랫동안 기자하셨던 분인데 김대중 때 남북 정상회담 취재도 했고, 그 사람이 유진유에게 뭐 속고 있는가요? 이런 식의 어떤 반문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뭐 개똥도 약에 설 때가 있으니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 유진유는 미국 하원 의원 쓰레기 하급 정치인이다. 그리고 또 한 특정인이 유진유를 소개하고, 그리고 유진유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진유가 지금 조 대표에게도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그래서 자한당 또 유진유 한 유튜버 해가지고요, 이 조원진 대표를 친중으로 몰아가는 대표적인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대한 아쉬움, 그래서 대한애국당에서는 이런 공격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또 이 걱정의 글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부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 대표가 미국 가는데 왜 분탕이냐, 그만하시다, 짜증난다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유진유 후보한테 이제 한 특정 유튜버와 어떤 관계이냐, 그리고 조 대표를 친중으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당신도 책임 있지 않느냐 등, 그리고 이제 그 특정인이 유진유 후보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조 대표와 애국당을 지금 가짜 태극기라고 왜곡하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특정 유튜브하고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서울 상대는 여러 이제 이 자한당 이 반대파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식의 지금 톡을 올리느냐 등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 여자,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경우 이제 이 허위와 어떤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이 조 대표와 또 애국당을 위해서 어디 나가지고 지금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좀 알려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제 독촉하고 뭐 이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위 말도 이래 하기 싫은데요. 이걸 이제 제가 이래 받아보고 이래 보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유진유 후보에게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진유 조원진 대표 미국 방문 관련해 가지고도요. 사실 이제 미국 방문 관련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은, 유진유 후보가 지금 현재 미국 연결을 지금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워싱턴에 가가지고 미국 의회 쪽에 또 내셔널 프레스 센터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 관련해 가지고 다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또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보고 집에 조지아주로 돌아가다가요, 사우스캐롤라이주에서 허리케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8시간 동안 통합되지도 않고 해가지고 결국은 소위 사투를 벌이고 살아서 미국 집에 도착하고 이러면서 본인은 어쨌든 조원진 대표 미국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물론 저도 이제
거기에 따른 오거나이즈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저하고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미팅을 좀 잡으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와중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뿐만 아니라 또 유진유 후보도 뭐 우리 제프시카 정 대표도 같이 좀 미국에 가주십시오라고 했고 특히 이제 유진유 후보는 본인이 제가 지금 미국에 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워싱턴에 가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숙소까지 지금 본인이 다 잡아놨는데 우리 정 대표가 제주도 미국에 안 온다니까 제가 좀 굉장히 좀 실망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오거나이즈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조 대표가 미국에서 이렇게 잘 좀 이래 이 첫 방문에 대한 성과가 낼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는 미국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했습니다. 3번 거절을 했습니다. 뭐 3번 거절하면 뭐 다 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제 돈을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미국에 지금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태극기 우파 유튜브들끼리는요. 여러 문제로 지금 다툼이 형성돼 있습니다. 다툼이 형성돼 있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제 사비를 대고 미국을 방문한들 여러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 확률이 굉장히 클 것이고 그렇다고 또 대한애국당이 저를 지원해 준다 했을 경우에는요. 그것도 개 난리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은 오야 나오 밑에서 각건을 매지 말라는 그런 상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미국 가는 데 있어서 협력과 지원을 해줘야 될 핵심적 부분들만 생각해 주십시오. 대의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건 대의를 알지만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인맥을 연락을 하고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거절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파의 현실입니다. 현실요. 저는 제가 아마도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요. 저는 굉장한 큰 굵직한 행사와 또 이 해외에서 어떤 큰 이벤트를 많이 가져봤고 또 경험이 많은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까방송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 굉장히 큰 이벤트 진짜 뭐 4시간 만에 6만 석을 매진시켜보는 그런 큰 이벤트까지도 진행해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가에 대한 리스크와 그리고 행사에 대한 플랜 A, B, C 기본은 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노하우를 이번에 조 대표 미국 가는 데 있어서 또 얘기해주고 싶었고 또 특히 유진유 후보도 그런 얘기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있냐면요. 지금 우리 이 우파들 이 자체의 현재의 어떤 이 모습들 보십시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구더기 무서워서 뭐 장을 못 담그느냐 그 논리는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성격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분란에 또한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저는 마음이 통하면요. 어디를 다 갑니다. 밥 먹다가도 술 마시다가요. 도쿄에서 전화 오면요. 그날 오후 비행기 타고 도쿄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통하면 저는 어디를 다 갑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참 안타까웠고 그래서 유진유
후보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렌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던 것 자체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만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가 무슨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유 후보님께 좀 이래 설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래 변명을 하지만요. 제가 이제 저도 미국이나 또 해외에 나가서 느끼는 큰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요. 저희하고 얼굴이 같고 다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적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절대적으로 큰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막 하지만요. 좀 이래 있다 보면요. 조그만 어떤 그 한 사안에 바라보는 시각도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은 이제 그 교포들도 만나더라고요. 이분들은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다 이제 서구화가 되었던 분이다라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잘 소개시켜 줍니다. 아,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좀 소개시켜줘. 김형 이렇게 합니다. 자기 친구 소개시켜 줍니다. 소개시켜 줍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이 소개시킨 사람 몰래 만나가지고요. 뭐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자들 별의별 인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징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소위 사람을 따먹는다 그럽니다. 소개시켜주면 소개시킨 자를 제끼고 본인이 이제 몰래 만나가지고 그런 식의 등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서구 사회에서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사람을 소개받기 위해서는요. 특히 워싱턴 정가에서 사람을 소개받기 위해서는요. 소위 로비스트를 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미국은 정치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싱크탱크라든지 혹은 또 우리 유진유 후보처럼 미국 공화당이 큰 인맥이 갖고 있는 이런 분들 자체는요. 이게 재산입니다. 이게 지적 재산입니다. 이런 지적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을 연결을 해야만 비로소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정부와 정부끼리는 소위 오피셜끼리 만나겠지만요. 비선 조직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소개시켜주느냐, 어떤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만나고 안 만나고 이렇게 따집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주면요.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다 관찰하고 나서 비로소 뭐 대화에 응해주고 마음의 문을 조금 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사람을 만나는 과정, 이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비용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유력 정치인들하고 밥을 먹고 소개를 받고 하더라도요. 다 돈이 들어갑니다. 면담을 하더라도 소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만나더라도 뭐 한국의 로펌 같은 경우는 타임을 딱 잽니다. 그래서 잽만큼 그게 따른 차징비를 받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돼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따먹고 사람을 배신하고 속이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이 사람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는 저는 그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요. 10년 이상 그 사람하고 사귀어왔습니다. 이 사람 그냥 가볍게 이 사람을 접근해서 한국 사람들처럼 술 한잔 마시고 뭐 폭탄주 돌리고 단란주점 가가지고 탬버린 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한국만의 사람 사귀는 법입니다. 빨리빨리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만나가지고 빨리 접대해주고 그런 가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인들 다 압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유진유 후보는 미국에서
이 대한애국당, 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처지와 환경이 지금 너무나 이 잘못되는 이기 때문에 이 조 대표가 미국에 와가지고 보다 더 좀 이래 미국의 조야들하고 좀 만날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분탕 짓거리를 하는 자 일정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분탕이 결국은 조 대표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못 만나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목적인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 분탕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냥 만날랍니다. 앞서 또 연장 얘기인데요. 우리가 여름철에 에어컨이 고장나고 TV가 고장나고 컴퓨터가 고장나면요. 사람을 부립니다. 수리해 줍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아무 없이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지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카운셀링 해주면요. 그거는 그냥 공짜인 줄 압니다. 그 자체에 대한 상담도 그 사람이 거기에 따르는 노하우와 그 속에서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담에 대한 어떤 그 방식과 어떤 하나의 그 대안들을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공짜요. 이런 거 우리가 폰 고장나 수리비 그냥 아낌없이 줍니다. 본인의 정신적인 상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게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 미국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분탕주의자들, 그 분탕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그런 일부의 분탕주의자들 자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우파들 지금 아주 시리멸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소위 이제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게에 대한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될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파가 우파를 음해하고 그래서 저 역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음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음해를 당하지만 저는 음해를 당하면 개무시합니다. 개무시가 소위 어떤 제 전략입니다. 기자 시절에도 저도 상당히 댓글에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제 때로는 기자들 중에서는요 댓글이 무서워가지고 기사를 못 찍겠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댓글로 인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최진실 배우 같은 경우는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댓글은 사실 총기 없는 살인입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 SNS가 지금 발달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카톡 또 다른 댓글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 비방 이제 물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 비방 자체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일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자들한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막 댓글 이런 거에 대한 비방 이런 거는 네 스스로의 어떤 그 기사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 네가 아주 특종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마라, 개무시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사무실에 뭐 이래 있으면 전화 뭐 이래 한번 받는 경우 있는데 저는 같이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왜 같이 독자인데 왜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독자고 나발이고 중요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신문을 끊든 말든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듣자마자 상대가 욕을 하면요, 저도 바로 욕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가 이제 이 언성 높이고 싸우면서 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작전인데 지금 우리 우파들, 이 사람들 이래 볼 때 이제 진정코 우리는 당하고 또 당하고 마침내 당해서 그제서야 이런 음해와 분탕을 멈추는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태극기 우파끼리의 어떤 음해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 내용에 대한 깊숙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지금 유튜브 방송끼리도 저작권가
또 어떤 한 여자 문제를 놓고 서로가 지금 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지자와 반대 세력 간에 또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고, 또 조원진 대표 미국 방문을 둘러싸고 내가 미국에서 조 대표를 이래 오는 거를 어레인지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시키느냐,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등부터 해가지고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어떤 반발들, 이런 어떤 그 소위 이 음해와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의 분노가 많이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분노가 작동이 되고 또 이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소위 어떤 너 죽고 나 죽기 나 살기 식으로의 어떤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이제 극단으로 치는데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진실이라는 부분들은요, 이런 거는 조만간 다 드러납니다. 개무시가 저는 답이라 봅니다. 오늘 저는 한 언론의 신문을, 한 언론이 보도한 신문을 보고요, 가슴이 아주 찹찹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가 오늘로서 며칠째입니까? 아시는 분 한번 달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 한번 그 아는 분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요, 538일째. 제가 제입시카 방송 로고 밑에 538일째 적어놨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있는 박근혜 대통령, 독방에서 원래 스트레칭하고 요가를 하고 또 병인이 넣어준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1시간씩 주어지는 운동 시간에 빠지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산책도 하고 또 식사도 절반 이상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전부터 운동 시간에도 나가지 않고 독방에 온종일 혼자 머무는 시간 날이 많다. 그리고 이제 교도관들이 수감실에 넣어주는 식사도 거의 남긴다 하고요. 구치소 측에서는 이제 상태를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구치소 관계자들은 이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있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될 때가 많다 이랍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독방을 나서는 건 자신의 사건 1심 재판을 맡다가 도중에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와의 접견이 지금 전부. 그러나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병이 목과 허리 쪽에 디스크가 더 심해져 방에서 스트레칭도 거의 못하고 있을 정도의 시간에 아주 힘든 시간이다. 밤에는 통증이 심해서 밤잠을 지금 설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실제 지난해 몇 차례 서울 성모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았고 올해에도 또 디스크가 또 악화돼가지고 4번이나 걸쳐 이 병원을 찾아가지고 통증 완화 주사까지 맞았지만 지금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구치소 측에 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답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구치소 측이 장시간 통원 치료를 자주 받도록 해주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게 이제 오늘 이 한 언론 매체 보도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왜냐면요, 교도소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러면요, 거기 비서가 와서 식판 닦아주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식판 다 닦고요,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 세탁기 있어가지고 옷을 빨아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옷을 다 빨고요, 다 정리정돈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와 허리, 여러분들 허리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상태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서울구치소에서 그렇게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처럼 지금 그렇게 서울구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들은 내가 옳았니? 네가 옳았니? 당신은 위장보수지. 당신은 저질 정치인이야. 당신은 친중이야. 당신은 교활한 놈이야. 당신은 기회주의자야. 당신은 위선자야. 이중인격자야. 등 아주 이 말의 살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한애국당 당원들 중에서 일부는 대한애국당에 입당한 게 후회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태극기 집회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게도 이제 울면서 전화 온 분들도 있습니다. 저분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걱정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은 참 착한 분입니다. 순수한 분들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열정한 태극기를 들은 분이신데요. 그런 식의 사람들의 이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요, 그냥 심장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DNA, 우파의 DNA는 원래 그런 음해와 분탕가 그런 게 처박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면요, 그 당사자는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를 안 당해본 자들은 모릅니다. 저는 어제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여러분 가수 무궁화, 제가 가끔 이제 이 무궁화 가수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분 애국당 집회에서 노래도 많이 하고 정말 순수하게 애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의 어떤 우는 눈물, 그리고 그분이 대한애국당을 너무 사랑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들, 제가 그런 분들의 어떤 전화 속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때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고 그걸 떠나가지고 순간 저도 모르게 좀 분노가 일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잘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 가지고 또 본인의 사비를 틀면서까지 노래를 만들고 뛰어다니고 알리고, 여러분들 가수가요 그냥 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방에 공연 가면요, 행사 가면 그분들 행사비 받고 다 합니다. 혼자서 대구에서 올라오고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한 번도 얼굴에 어떤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음해를 하는 분이 음해에 대해서 우리 무화생님이 생각을 하시면 결국 그 음해를 당한 자가 당신을 지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훌훌 털고 일어나십시오.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있으면요 눈물이 나고 태극기를 든 이유의 근본이 뭡니까? 그런 음해하는 자들한테 굴복당하면요 결국은 우리 무궁화 선생님의 인생도 굴복당하는 겁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힘내게 힘차게 달려갑시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제 사람들은 흔쾌히 그분이 이제 흔쾌히 그래 이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이 대한애국당 집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상당히 뭐 그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한번 또 이렇게 거치면 또 성숙해진다는 말들. 저는 이런 음해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인가라는 반문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혼자 정의의 사도인 척하고 혼자 깨끗한 척하던 인간들. 저는 기자생활 28년 하면서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니 전체 봤을 때 다 그런 인간들밖에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교인 예외라고요? 아니요. 정치인 예외라고요? 아니요. 저는 몇 명을 빼놓고 전부 다 그런 깨끗한 척하는 인간들만 봐왔습니다. 인간이 원래 착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번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맹자의 뭐 성순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겁니까? 저는 천만의 말입니다. 이 도덕적 착각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저는 수두룩하다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체가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에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겠지만요. 작금에 벌어지는 이런 그 음해와 죽이기는요. 어떤 인간의 도를 넘어선 저는 아주 사악한 짓거리라 봅니다. 인간은 저는 목적성입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목적성은 상대에게 음해를 퍼뜨려 가지고 그 상대가 음해의 희생양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성입니다. 목적에 대한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소위 그런 당위성과 그런 필연성인 여러 가지 이 자체가 비방과 음해의 이기에 소위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올바른 이성과 판단들, 올바른 이성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하나의 판단을 못하더라도 항상 이 인간은 목적의 당위성에 부합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성을 왜곡시키거나 진실을 꼬우고 또 없는 말을 퍼뜨리는데 인간은 익숙되어 있습니다. 저는 음해를 하는 자들 이래 보면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당했던 부분들의 핵심은 바로 언론의 음해, 없는 사실들을 던졌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마녀 사냥을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우파에서의 그런 음해 세력들은요. 바로 이 좌파 쓰레기들이 했던 그런 음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음해와 그런 우파 쓰레기들이 하는 그런 음해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죄 없는 자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떳떳이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구도요 함부로 돌을 던지는 것은 배달오는 돌에
맞아야 된다는 그 각오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북한 문제라든지 이 지금 문재인 정권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오버 액션 문제들, 이 우파들, 지금 기존의 우파들이 살아왔던 그런 하나의 정체성 혼란마저도 지금 이어지는 난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있었어도 음의 세력들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대한애국당에 많은 또 이 도움을 줬던 분도 그런 음의 희생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실에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체중이 빠지고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을 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그 자체에 대한 모함들, 또 음해들, 또 거기에 따르는 비방들, 그분이 겪어야 될 하나의 이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분이 이 사안과 전혀 관련 없이 본인의 사업을 했다 그러면요, 이런 음해와 비방과 모함에 휩쓸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역시 그냥 그 까방송을 제 그냥 취미 방송, 취미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소위 뭐 놀이터 아니면 이제 하고 제가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가지고 뭐 월급쟁이로 이제 돌아서고 뭐 까방송 뭐 가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음악이나 얘기하고 뭐 영화, 문화, 스포츠 얘기하는 방송으로 돌리면서요. 하면 뭐 요즘에 다 유튜브 다 뭐 소위 뭐 깨나 꼬동이나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비시카 방송 없애고 뭐 다른 거 해도 되고요. 하지만 제가 이 제비시카 방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제가 지금 저도 많은 음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음해 중에서도요, 많은 고소를 당해요. 고소를. 그렇잖아요. 경찰 가서 조사받고 검찰 가서 조사를 받고 여러분들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나이 먹어가지고요. 가가지고 어린 그 경찰관들 앞에 조사받으려면 쪽팔리고요. 수치심도 생기고 법정에서 쓰려고 그러면요. 법정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와서 뭐 나와보십시오. 뭐 명예훼손죄 걸려가지고요. 들어가가지고 하면요. 쪽팔립니다. 이거 많은 짓인가 싶고요. 벌금 때려 맞고 뭐 집에 들어가면요. 힘이 없고요. 툭하면 협박한다는 뭐 고소한다는 얘기 들리고요. 최근 들어 뭐 유튜브 방송들 뭐 좀 더 오버하면 뭐 유튜브에서 정지시킨다고 그러고 하던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지당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지당하면 좀 쉬는 게 생각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면 또 다른 하나의 길을 모색하면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요. 저는 뭐 방송 그런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다만 자치적인 어떤 분탕과 분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때는 굉장히 제 스스로의 반성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왜 대한애국당 지지를 했는가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그냥 대한애국당 지지한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본연의 방송으로 하세요. 다른 방송처럼. 다른 방송처럼 하면 우리 정생도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여기에 이게 맞습니다. 저기 맞습니다. 이라고 뭐 논평이라고 뭐 보든 말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상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얘기들은 맞아요. 그리고 또 정생 원래 뭐 옛날에 뭐 좌파 데모했고 뭐 이런 학생 운동을 했으니까 그쪽에 있는 관계들 많지 않습니까? 또 기자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데서 또 어울리면서 다시 뭐 이 지금 문재인 정권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뭐 같이 이래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도 저도 듣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인생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요. 저는 유진유 후보를 보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해요. 하급 정치인이다라는 얘기들. 트럼프 대통령 진짜 임명장을 받았니 말았니? 미주총연맹 회장을 했니 안 했니? 미주총연맹 반토막을 낸 분이다라는 얘기 하는데요. 앞서 유진유 후보 방송 보신 분 알겠지만 저분이 태풍 하리케인을 뚫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또 지금 2013년도에요. 5월 6일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저 왼쪽 사진이. 저 박근혜 대통령 옆에 바로 유진유 미국 공화당 후보가 앉아 있습니다. 당시 미 한일 회장 자격으로 저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오른쪽 이 사진들은요. 유진유 회장, 트럼프 멤버, 또 공화당 멤버 정입니다. 오늘 유진유 후보가요. 저에게 이제 제가 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화당이 아니다고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만난 적이 없다고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던 유진유 후보는 저 왼쪽에 있는 유진유 후보는 미국 한인 회장 자격으로 만났던 유진유 후보는 저 사람은 유진유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공화당에서 줬던 저 멤버십 카드는요. 저 역시 가짜고 사기입니까? 여러분들요. 미 공화당 후보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데요. 또 미국 한인 회장 하면 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데 미 한인 회장 이거는 미국 한인들의 대통령입니다. 유진유 회장 미국 한인 회장은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거기는 임기가 2년입니다. 했습니다. 당시 이제 재임을 더 이제 연장을 하려고 2년 더 연장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미 하원 의원에 출마하는 바람에 이제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왔습니다. 한인 회장 시절에 미주 이 총연합 회장 자격으로 저 자리에 앉아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은 유진유가 저질이고 엉터리고 저 사람이 이제 소위 어떤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기치는 사람을 만난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한인 총회가 갈라진 것은요. 이 26대에서 비로소 한인회가 두 개로 이제 갈라진 계기가 됐습니다. 24대에는요. 미국 한인 총회장은 유진유 후보가 한인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0월 3일 날 잠실에서요. 세계 한인대회가 늘 열립니다. 그때 이 유진유 미 공화당 후보는요. 전 세계 한인 대의장을
맡으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 의장을 맡아가지고 한국에 오셨던 분입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탕자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입니까? 같이 놀아주니까 어찌 보면 짓밟고 근위적으로 해야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 줍니까? 유진유 후보처럼 한국에 와서 그림낌 없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고 그 속에서 같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뭐 그런 사람 자체는 저질입니까? 저는 앞으로는요, 대한애국당이든 태극기든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분탕주의자들, 분탕 쓰레기들을 스스로 청소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우파는 썩어 자빠진다. 그리고 진정한 대한민국 우파들은 다 여러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분탕 쓰레기들이 도사리면서 진정코 그런 우파 어떤 그 리더들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진유 후보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자유한국당 쪽에 인맥이 많을까요? 대한애국당 쪽에 인맥이 많을까요? 어디가 인맥이 많을까요? 자유한국당이 더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유진유 후보 만나려고 난립니다. 대한애국당들, 또 태극기 등 우파들요, 민초들, 여러분들 어디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유진유 후보에게 태극기 우파에 힘을 실어줬다고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태극기 파리를 한다고 비난한다는 자, 그 정신 상태가요, 저는 궁금합니다. 대한애국당 지지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대한애국당 지지한다고 밥떡 준 적이 있습니까? 유진유 후보한테요. 대한애국당 지지해준다고 해가지고 대한애국당 쪽에 있는 당원 여러분들 중에서 유진유 의원한테 밥을 샀습니까? 정치 자금을 줬습니까? 태극 우파들 뭐였습니까? 왜 근데 사람은 쉽습니까? 왜 그렇게 모함을 하고요? 그 모함에 대해서 카드라 통신을 만들고 카드라 통신에 대해 동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립니까?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이 누가 잘 되면 안 됩니까? 툭 하면 조은진 의원이 친중이니 조은진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니 이딴 소리 하는 개소리들요. 그 주둥아리를 씨부리는 자들 내한테 연락을 해라 그랬습니다. 친중요. 하다하다 못해 이제 자식까지 키우고 놀고 있습니다. 저는 유진유 후보에게요, 맹자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그의 뼈를 수그럽게 하며 그의 마음을 굶주리고 궁핍하게 만들고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를 어지럽게 한다. 이는 이 사람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또 성질을 참게 하게 하고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들요. 그 유진유 후보뿐만 아니라 엄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공동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맹자의 고사편에 나오는 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아마 얘기가 통하는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보다 더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큰 뜻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시련을 극복하고 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맹자가 활동했던 어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혼란의 극치였지 않습니까? 이 극치를 보면서 결국은 어떤 얼마나 많은 모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쪼무라기들의 모함에 넘어진다 그러면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유진유 후보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원진 대표 미국 가는 데 있어서 하시던 그 마지막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역시 대장부였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마무리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이중하기 때문에 그런 모함, 그런 음해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요 넘어진다 그러면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비식가 방송은요 이 땅의 우파들 중에서 모함 음해를 당하는 자들 모두는요 서로 털고 서로 이제 그런 어떤 공격을 멈추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좋은 사람들 다 떠납니다. 하늘이 준 이 좋은 기회, 우파들이 뭉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여러분들 다 낙엽처럼 떠나보내고 싶습니까? 더 이상 불탄과 음해를 하는 카톡은요 SNS는 여러분들이 차단시키고요 퇴출을 시켜버리십시오. 저는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유진유 후보, 조원진 대표의 미국 방문 환영을 하고 또 그분의 어떤 미국 방문에 대해서 다시 신박근을 동여매고 또 그분이 미국에서 무사히 일을 다 끝나고 갈 수 있게끔 또 준비를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유진유 후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띄고 갖고 지금 미국에 오릅니다. 조원진 대표의 미국 방문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그리고 이 힘을 보태줘야만 이 대한민국 올바로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을 좀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안간 힘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박수합시다. 오늘 집시가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화이팅 하자고 박수를 쳐보는 게 됐습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대한애국당 당사 1주년 제가 토론회에서 그 윤복희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제가 좀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서럽고 외로울 때 여러분들이 친구가 돼줘야 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우파의
우회론, 그 우회론은요, 이런 모함, 이런 음해, 이런 공격도 비방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음해 공격당하는 것은요, 역시 한 단계 사람을 성숙시키고 키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나는 앞으로 태극기 안 든다, 나는 애국당 지지를 안 한다, 나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이런 거와 담을 쌓았다 그러는 순간요, 그 사람은 음해의 희생자가 비로소 된 겁니다.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